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파주 헤이리에 있는 세계민속 악기박물관이고요. 저는 이번 기뢰 인문학 교육을 맡은 강사 이희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 제 뒤에 이렇게 보이는 곳이 세계민속 악기박물관입니다. 저와 같이 한번 따라서 들어가 볼게요. 세계민속 악기박물관은 한국 최초의 악기박물관으로 약 120여 개의 나라에서 가지고 온 2,000여 점의 악기를 소장 전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속 악기를 관람,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보통 악기하면 어떨 때 어떤 곳에 쓰인다고 연상이 되나요? 저는 취미생활, 평화로움, 축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악기는 종교적 행위나 사냥, 치유와 같은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도 놀랍게도 전쟁에 악기가 굉장히 관련이 깊고 악기가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뢰의 인문학 주제 전쟁 속 악기 이야기 주제에 맞춰서 다양하게 전쟁에 쓰였던 악기들을 관람하고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쟁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적군과 싸우는 장면이죠. 우리나라 조선 후기 진과 깽가리와 유사한 정과 쟁이라는 악기가 전쟁에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정이라고 하는 악기는 우리 군인들이 진퇴를 명령할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 뿔나팔은 또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형 악기였고요. 로마군에서는 작고 짧은 원형의 뿔로 만든 뿔나팔로 적군의 침입을 알리고 또 군인들을 이동시킬 때 쓰였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뿔나팔을 사용해서 부족장이 전쟁을 알릴 때 썼으며 로마군에서는 다양한 원형의 짧은 뿔로 만든 나팔로 적의 침입을 알리거나 군을 움직일 때 신호형으로 쓰였다고 해요. 호는 동물의 뿔을 사용한 악기인데요. 남미에서는 다양한 혼이 사용되었고 있고 와이라부코는 여러 개의 뿔을 길게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땅의 여신 파차마마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악기로 신성시 여겨 카니발 의식에 연주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티벳의 칸둥은 용머리 모양으로 장식했으며 깡링은 금으로 장식한 신성한 악기로 종교적 행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나팔은 주로 적의 침입을 알리는 신호용 악기로 대표적인 악기인데요. 여기 보시는 이 악기는 티벳이나 부탄에서 사용했던 둥친이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이 악기는 연주할 때 하나 또는 여러 개가 같이 합주해서 하는 악기입니다. 비슷한 악기로 스위스의 알폰, 노르웨이의 루루, 루마니아의 부치움 등이 있는데요. 이런 길이가 긴 악기들의 공통점은 소리가 낮으며 멀리까지 나가는 특징이 있어서 주로 산악지대에서 위험을 알리거나 신호용으로 쓰였다고 해요. 스위스의 알폰도 보통 가축을 키울 때 쓰지만 적군이 왔을 때 신호용으로 쓰였고 남성들을 집합시킬 때도 쓰였다고 합니다. 트럼펫은 소리가 커서 주로 사냥터나 군에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긴 트럼펫이나 호는 악기의 기능보다 부족장이나 왕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여기 보이는 악기는 유럽의 뷰글이라고 하는 악기인데요. 이 악기는 이렇게 붉은색의 끈을 이렇게 넣어서 생명의 색인 붉은색을 상징하는데요. 이렇게 장식해서 어떤 악기에 더 큰 마력을 내기 위해서 장식했다고 합니다. 친구 여러분, 북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북소리 들으면 어때요? 너무 힘차고 막 심장이 뛰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북소리를 내서 적군이 침입할 때 알리고 또 군인들이 행진할 때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고대 잉카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군의 가죽을, 수장의 가죽이나 군인들의 가죽을 벗겨서 북에 이렇게 부풀려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앙카라라고 하는 악기인데요. 이 악기는 또 보통은 사슴 가죽이나 야마 가죽으로 만드는데 또 전쟁 시 적군의 가죽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적군을 위협할 때 또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는 이 악기는 청동북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 악기는 중국 남부, 베트남,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등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걸쳐서 사용되었고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었다고 해요. 이 악기를 동굴 안에 넣고 치면 소리가 굉장히 크게 울리고 커서 그 소리가 꼭 천둥 소리 같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북을 이용해서 중국께서 이 북을 이용해서 승리한 장군에게는 이 북을 승리의 기념품으로 선물해 주기도 하고 또 여기다가 곡식을 저장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었다고 해요. 중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 중국의 장군이 중국 남부 은남성에 있는 숲속 사람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북을 동굴 앞에다가 놓거나 또는 폭포수 아래다 내려놓고서 막 소리를 크게 내게 했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정말 그 위협감을 느끼고 굉장히 공포감을 느껴서 그렇게 전쟁에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베트남 청동북은 베트남 청동기 동선 문화의 대표적인 유물이에요. 악기의 기능 외에도 왕권의 상징을 나타내기도 했었지요. 이 악기는 농사의례와 종교행사 및 축제에서 연주되었고 전쟁 중에는 그 강력한 북소리를 이용하여 적을 퇴치하는 무기로도 쓰였고 장례식에도 사용되었대요. 그 소리가 천둥 소리하고도 닮아서 기우제에도 쓰였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악기는 인도네시아의 쿨쿨이라고 하는 슬리트 드럼인데요. 이렇게 가운데에 갈라진 틈을 치는 악기를 슬리트 드럼이라고 해요. 이 악기를 만드는 방법은 나무 한쪽 면에 불을 지펴서 나무 속을 파서 만들기도 하고요. 나무통 안에다가 뜨거운 잿불이나 뜨거운 돌을 넣어서 그래서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악기는 유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악기고요. 신석기 시대부터 옛날부터 사용되었던 악기라고 해요. 이런 악기들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세워진 것들도 있는데 제사 때에 쓰였지만 전쟁 시에 적군이 오는 것을 알리는 신호용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활동지를 한번 보면 동그랗게 그려진 곳에 친구들이 원하는 모양을 그려 넣어 나만의 슬리트 드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악기는 아프리카의 토킹 드럼이라고 하는 악기예요. 우선 이 악기의 연주 방법은 북을 허리하고 옆구리에 이렇게 낀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휘어진 채를 잡고 이렇게 두들겨서 줄의 장력을 이용해서 하는 악기인데요. 왜 이 악기의 이름이 터킹 드럼일까요? 이 악기는 사람의 말을 흉내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이 악기를 연주했는데 그것이 그들만의 연주로 비밀스럽게 의사소통한 악기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몰래 의사소통을 못하게 흑인 노예들에게 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악기를 연주하는 인형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인데요. 1300년대에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 이르는 거대한 땅을 지배하는 오스만 투르크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제국은 또한 군사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요. 그 부대의 최정예 부대인 예니체리 부대의 군악대를 인형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 중에서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형태의 인형들이 있습니다. 축제를 위해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군악대라고 합니다.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활동지를 2장 넘기면 메으테르 군악대의 사진들이 나와요. 악기를 들고 큰 원을 그려서 연주하는 대열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지네요. 여기 보이면 활이 보이죠? 활에다가 소리를 울려주는 역할을 하는 박을 달아서 연주하는 악기인데요. 브라질의 베림바오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브라질로 넘어온 악기인데요. 이 악기는 브라질의 전통 무술대인 카포에이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악기라고 하네요. 이 악기처럼 활에다가 줄이 더해지고 공명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악기들이 생겨서 그 악기가 평화의 상징인 하프가 되었다고 해요. 말리의 볼루는 보우형 하프라고 하는데요. 전쟁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활동지에서도 다양한 하프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프가 아닌 아프리카, 이집트의 하프를 찾아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전쟁과 관련된 악기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악기의 다양한 용도를 통해서 인간과 악기의 관계를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